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무 감정이 없어. 나는 괜찮아. 별로 신경 안 써.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끼죠. 저 사람은 너무 차가워. 왜 나랑 이렇게 단절돼 있지?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감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감정이 너무 많아서 뇌가 스스로 꺼버린 상태일까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심장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몸이 각성되는 상태. 그런데 심리학과 뇌과학은 말합니다. 스트레스 반응에는 세 번째 형태가 있다고요. 바로 마비, 셧다운입니다. 심장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려집니다. 이를 서맥, 브레키카르디아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멍해짐, 아무 생각도 안 남, 감정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현실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짐. 사람들은 이걸 보고 차분하다, 냉정하다, 무덤덤하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건 평온, 캄이 아닙니다. 차단, 셧다운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은 한쪽, 특히 여성 파트너가 먼저 꺼냅니다. 우린 너무 멀어졌어요. 저 사람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성 파트너는 말합니다. 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전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치료사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뇌가 스위치를 내려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너무 혼자서 버텼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 감정을 언어화하는 회로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타고난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넘어집니다. 남자아이가 울려고 하면 주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울지 마. 털고 일어나. 남자가 그 정도로 울면 되겠어? 반면 여자아이가 넘어지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디 아파? 무서웠지? 어떤 느낌이었어? 엄마한테 말해줘.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뇌에는 이렇게 각인됩니다. 남자아이. 느껴도 말하지 마라. 여자아이. 느낀 건 말해도 된다. 그 결과 여성은 감정을 말로 풀어내는데 익숙해지고 남성은 감정을 몸 안에 쌓아두는 법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감정적인 사람이다. 말이 없으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남성 내담자.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성 내담자. 저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엄마, 언니, 친구, 절친에게는 이미 말한 상태. 여성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건 가장 가까운 몇 명만 알고 있다는 뜻이고, 남성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로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성이 그렇게 원하던 순간 남성이 마침내 마음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성 파트너가 얼어붙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갑자기 무서운데? 이렇게까지 취약해질 줄은 몰랐어.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이 감정을 숨길 때도 불안하고 감정을 드러낼 때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 역할 고정관념의 충돌입니다. 여기서 로리 고틀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감정을 말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거예요? 솔직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녀가 말하는 건 필터 없는 배출의 위험성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친절한가?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유용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소통이 아니라 감정 배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투사,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상사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파트너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게 투사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있습니다. 상대를 진짜로 화나게 만드는 것. 상대를 자극해서 그 사람이 분노를 대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건 마치 뜨거운 감자를 상대에게 던지는 행위입니다. 나는 가벼워지고 상대는 그 감정을 떠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면 바로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정을 자기 안에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 밖으로 던져버리면 잠깐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응하며 삽니다. 반응은 빠릅니다. 자동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대부분 과거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it's hysterical, it's historical. 과잉 반응이라면 그건 과거의 문제다. 12장. 응답은 공간을 만든다. 응답은 다릅니다. 잠깐 멈추고 숨을 비고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 것.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을 만드는 것. 그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앉아서 천천히 하나의 문제를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없어서 우리는 같은 싸움을 같은 방식으로 평생 반복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몸에 남고 관계에 남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의식적으로 느끼고 더 책임 있게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감정 표현입니다.